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일본에 맞서가지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내용을 얘기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일본을 우리의 독립군들이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 3.1운동 이후 나타난 국내외 민족의 운동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이 당시의 항일 무장 독립투쟁, 결국에는 독립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독립군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힘들었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과 최후까지 싸우려고 했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장투쟁의 배경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 자, 교육 목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1운동 이후에 이 만주라든가 연해주 지방에서의 이 무장투쟁 단체들 혹은 독립운동 단체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무단통치 시기에 있는 저 조선 사람들,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열심히 만세운동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향, 이거 받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배경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910년대부터 힘을 쌓아왔어. 1910년대부터 역량을, 무장투쟁에 대한 역량을 축적해왔다고. 축적. 자, 요렇게 이러한 배경들로 하여서 항일 무장투쟁의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독립군들의 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더 내려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지금 여기가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이에요. 그랬을 때 당시에 어떤 강?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자, 요쪽에 백두산 있고 두만강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떠한 독립군이 있었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간도에는 서로군정서가 있었고, 서로군정서,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군대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로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요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3.1운동 이후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야. 치고 들어가야 돼. 국내 진공작전을 독립군들이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깔짝 때리고 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잡으려고 막 군대 끌고 오니까 독립군들이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니네 하지 마라. 잡는다 하면서 결국에는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이쪽으로. 그랬을 때 이 조선에 있었던, 이 북한도에 있었던 독립군들 당황하지 않아요. 특히 누가? 이 대한독립군에서 홍범도 장군이 야, 일본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당시 우리가 게릴라 작전을 피고 있었는데, 치고 빠지기 작전을 피고 있었는데, 일본이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대대를 파견하게 되느냐? 뭐 이제 월강 추격 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추격 대대.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월강, 강을 넘다. 우리 월다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강 추격대대. 강 넘어가지고 추격하는 대대. 그러니까 홍범도가 이제 생각한 거죠.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일본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해보자. 어디에서? 봉오동에서. 봉오동에서 홍범도와 이 대한독립군 그리고 그 외 많은 독립군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누가 듣게 돼요? 일본군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봉오동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봉오동에 일본군이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봉오동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서 삼면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 작전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봉오동 전투.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앞으로 독립운동 같은 경우, 특히 독립전쟁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군대가 싸웠는지, 어떠한 장군이 지휘하였는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몇 년도? 1920년 한 6월쯤 됐겠다. 아주 더울 때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지휘를 했었는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 특히 누가? 대한독립군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자, 정리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자, 그러니까 당황한 거야. 누가 당황해? 일본군이 당황한 거야. 여러분, 이 일본군이 크게 진 전투를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죠?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청일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 과정 중에서 많은 패배를 또 하기도 하면서 피해를 보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대일본 제국의 군대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게릴라군을 쫓아갔는데 그 대일본 제국 군대가 패배를 해버렸네. 당시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나라군의 피비 정말로 미비했습니다. 근데 일본군 같은 경우는 기백명 단위의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마음 같아서는 막 쳐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중국 땅이거든. 그러니까 일본 군이 짱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게 바로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 자, 훈춘 사건이 뭐냐면은 요 두만강 끝쪽에서 훈춘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훈춘이라는 데가. 자, 근데 여기에 일본 공사관이 있었어.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 중국의 마적, 산적 말고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깡패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한테 돈을 준 다음에 야, 여기 훈춘 좀 습격을 좀 해줘. 마적들 이제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습격 좀 해줘. 돈 줄게. 알았어. 돈 받으니까. 그래서 이 훈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공사관에 혹은 일본인들이 덜어 사망을 해요. 자, 일본의 그러한 지금 계획이 잡힌 거지. 거의 지금 자해공갈단이야 지금 무슨. 자, 그랬을 때 훈춘 사건으로 일본 오버 액션을 떱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이 깡패 같은 애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저질렀으면서. 자,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명분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 안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지켜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합니다. 결국 목적은 뭐야?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사실은 독립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정부 얘기합니다. 독립군들에게 야, 지금 일본이 니네 벼르고 있어. 도망가야 될걸?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북로군 정서, 대한독립군 다 어디로? 청산리로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는데 일본군이 따라오네요. 후퇴오네? 따라오네? 유리한 장소가 있어? 공격해. 또 들어오네? 유리한 장소가 있어? 공격해. 이러한 모습으로 연일 며칠을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선 전투가 끝났을 무렵 무슨 전투? 청산리 전투가 끝이 났네요. 바로 이게 청산리 대첩이라는 거지. 청산리 대첩.
자, 이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대항해서 싸운 전투 중에서, 독립전쟁 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전투입니다. 대첩이에요, 대첩. 그리고 누가 이제 김좌진, 그리고 김좌진이 이끄는 누구? 북로군정서가 활약을 하였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누구도 있었는가? 이 친구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 연합 부대를 조성해가지고 일본군을 격퇴시킨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는 1900 20년 10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독립군의 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봉우동 전투, 청산리 대첩. 자, 다음으로 독립군의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군의 실현. 청산리 대첩을 겪고 난 다음에 일본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독이 바자라고 오른 거야.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바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변이란 말을 언제 씁니까? 참담한 변. 되게 안 좋은 일을 얘기를 하죠. 간도 참변 정말로 안 좋은 일입니다. 자, 이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1900 이제 이렇게 써야지. 1920년 10월부터 해서 21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록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민간인을 사상하는 기간 이렇게 길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내용들을 담은 이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엄청나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갑자기 밤중에 밝은 빛이 펑 터져요. 그러면서 일본군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한인 마을에서 남자라고 하면은 애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불을 붙여 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굴러 떨어뜨려. 그런 다음에 뜨거우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개머리판으로 빡 치거나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남자들의 어머니라든가 아내들은 뭐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그냥 하염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바닥을 막 이렇게 벅벅 긁는 거지. 근데 너무 슬프다 보니까 벅벅 긁다가 손톱이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한인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 다음에 철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바로 이 간도 참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짧은 안 되는 기간 안에서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요. 나중에 총 이제 계수를 해보면은 2만 명에서 3만 명가량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누구의 마음은 참담할까요? 그렇죠. 독립군의 마음은 엄청나게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더 참담한 상황이 또 기다리고 있었다라니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 당시 간도는 독립군들의 어떻게 보면 뿌리 같은 존재예요. 지원금이라든가 혹은 보급품이라든가 혹은 병사들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병사들을 이제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는데 이 배경을 일제가 엄청나게 탄압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간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라도 미안해서라도 독립군들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자, 요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면요. 자, 요렇게 자, 독립군들이 이제 지금 간도가 엄청나게 불바다야. 활활활 타올라가 지금 파이어야. 그냥 엄청 힘들어, 일본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대탈출 작전을 벌인 다음에 어디로 뿅 해서 이쪽 밀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밀산. 자, 밀산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엄청난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북쪽에 소련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소련에서 세계 약소민족들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혹은 서포팅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 엄청난 소식이잖아. 아니, 세상에 우리 편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북쪽의 소련에서, 소련 엄청 큰 국가예요. 이 소련 러시아 정부에서 우리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거 꿈이냐 생시냐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올라가기 전에 부대를 한번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대 정비한 내용의 이름이 바로 이제 대한 독립을 바라는 군인데, 군이 모여서 대한 독립 군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재는 이제 서일이라는 사람이 했었고요. 서일을 대장으로 해서 대한 독립 군단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선 어디로? 북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어디로? 자유시로. 자유시.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 독립군들. 그러면서 많은 이제 한인 부대들이 이 자유시로 모여들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참변이죠? 안 좋은 사건이야. 참변이야. 어떠한 상황이 우리 독립군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당시 자유시 내부에서 소련이 이제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제 한족 부대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A,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B,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싸움을 벌여요. 그리고 이들 안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와 B가 서로 한인 독립부대의 대장을 맡겠다고, 지휘권을 맡겠다고 막 싸워. 그럴 때 소련이 어떻게 합니까? 간섭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간섭해요? 야, 니네 여기 올 때 무장 해제하라고 했었지? 딱 보는 거야. 그러다가 B가 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B랑 팀 먹습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A, 너 무장 해제해. 무기 버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A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우리나라 지키려고, 우리나라 되찾으려고 독립운동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무기가 필요한데 왜 내가 무기를 버려야 돼? 아니, 나 무기 안 버리고 싶은데? 그래? 그럼 너 죽어. 공격. A 군대 목숨을 건 대탈출. 자, 이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우리 민족끼리도 싸우고요. 더불어서 소련 적군이랑도 싸우게 된다는 모습,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1921년.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독립군들 마음도 다치고요, 몸도 다치고요. 당시 포로가 기록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1000여 명 정도 혹은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퍼요. 나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총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결국에 자유시로 갔는데 이용만 당하다가 지금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라 없다고 이렇게 서러움을 겪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독립군들 힘들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슬프죠. 간도 참변에, 자유시 참변에, 이러한 내용들. 자, 독립군의 시련 2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많은 독립군들이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독립군들이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자, 독립군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 그냥 집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 참! 정신 차려! 미안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참 정신. 자, 뭐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독립운동 못하겠다. 그나마 싸워야겠다 할 때 참 소리 나게 맞고선 정신 차리라고.
독립을 위한 참 정신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바로 3부가 성립되는 거죠. 3부 성립. 자, 무슨 말이냐? 이 자유시 챔피언으로 인해서 많은 독립군들이 내려오고요. 자유시에 올라가지 않았었던 독립군들이 모여요. 그런 다음에 다시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통합운동을 벌입니다. 그렇게 통합운동을 벌인 결과 세 개의 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독립운동 해보자.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이 두 지역에서 열심히 독립군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의 재기를 다집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정말 일본 정말 대단해요. 미스야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미스야 협정은 우리나라랑 맺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맺는 거야. 중국이랑. 중국 누구? 미스야. 이 일본의 경무총감이었던 미스야와 중국 만주 군벌이었던 장쩌린이라는 사람이 조약을 맺게 돼요. 그 내용이고 하니, 자, 일본이 저기서 독립군들 자유시에서 엄청 혼나고 있구나. 깔깔깔. 왜 다시 와? 뭐야? 3부 통합? 뭐야 이거? 뭐야? 또 처리해야 되네. 근데 귀찮으니까 누구한테? 요 만주 쪽에 있는 군벌 장쩌린한테 좀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무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조선인들 혹은 그 무기를 가지고 조선으로 오려고 하는 불량 조선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체포해가지고 일본인한테 넘기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철저하죠. 아주 그냥 독립군들 겨우 왔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립군들 누구랑도 싸워야 됩니까? 이제는 만주 군벌이 정식 정부가 아니에요. 군벌은 중국 역사에서도 되게 깡패 같은 애들이야. 암흑 시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 군벌이에요. 그렇게 질 나쁜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이랑 그리고 군벌이랑 이제 파이트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막 이런단 말이야. 섀도우 복싱 멋있었나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한 줄 알았는데, 회복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실현인 건가? 아니지.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위기일수록 똘똘 뭉쳐야겠죠. 3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3부 통합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3부 통합 운동. 요건 이제 한 20년대 후반이거든요. 20년대 후반. 그랬을 때 이 참정신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통합 과정을 벌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만주 같은 경우는 누구였느냐? 바로 합쳐져서 혁신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혁신의회. 남만주 같은 경우는 뭘 만들게 되느냐? 바로 국민부. 자, 요렇게 만들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조그만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정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의 정치적인 단체와 또 하나의 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혁신의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한국 독립군. 일단은 당부터 얘기할게요.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그 아래 산하로서 군대, 이 군대를 한국 독립군을 갖게 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국민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당과 어떠한 군대를 갖게 되느냐? 바로 조선 혁명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혁명당. 그리고 그 산하로 조선 혁명군을 갖게 된다. 요렇게. 요게 이제 20년대 후반의 상황이 됩니다. 20년대 중반, 20년대 후반. 요렇게 써드릴까요? 20년대 중, 요거는 20년대 후반. 요렇게 해서 나름대로 요 이제 독립군들이 이 만주, 이 간도 지방에서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실현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부의 성립과 3부의 통합운동,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독립군들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과정이에요. 독립군의 연대. 부러졌다. 연대. 자, 요렇게 새로운 분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대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연세대? 미안합니다. 쌤 아재가 된 것 같아. 이런 드립이 너무 재밌어. 자, 연대는 뭡니까? 본드야. makes a bond. 같이 협업한다고, 연결된다고. 그걸 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누가 누구랑 연대하는가?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연대하기 힘듭니다. 원래 3부 통합운동 때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기도 한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자, 어떠한 상황을 살펴봐야 되냐? 국제정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대공황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경제대공황. 공황 상태에 빠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경제대공황이야. 경제적으로 대공황 상태가 빠졌어.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휘청 한단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시장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한테 시장이 어디 있어? 일본, 조선, 타이완. 전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 그냥 고만고만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되게 귀여운 시장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일본은 넓혀야 됩니다. 넓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억지로 팔아? 전쟁이에요. 못해? 내가 식민지 만들면 되지. 그러면서 일어난 전쟁이 뭡니까? 바로 만주사변이다. 자, 이제 종이 쳐도 그러려니 해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주사변. 만주로 일본이 쳐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위기에 빠질까요? 당연히 독립군이 위기에 빠지지. 만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더 위기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그래, 만주를 갖고 있었던 중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중국군과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일본을 막아버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류겐, 이렇게. 그러면서 어떠한 전투가 있었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3부를 통합해서 국민부라든가 혁신의회를 만들었고 그 산하에 많은 이 구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 효과가 이제야 빛을 발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혁신의회, 한국 독립군 어떠한 전투가 있는가? 자, 암기 팁입니다. 얘네는 커요. 사이즈가 커. 그러니까 어떻게? 자,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투? 일본군이랑 싸웠을 때, 자, 쌍성보. 하나도 아니고, 쌍쌍보아. 쌍성보 전투. 그리고 크다고 말씀드렸죠? 대전자령. 대전자령. 그래서 대전자령 전투.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 국민부 같은 경우 좀 동글동글해. 이응이응해. 미안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국민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투? 이제 영릉가 그리고 흥경성 전투. 요렇게 여러분들이 전투 기억을 해 주셔라. 물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각각의 군대를 누가 지휘하였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누가? 바로 지청천 장군이 by 지청천. 자, 요 영릉가 흥경성 전투, 요 조선혁명군을 이끈 사람은 누구? by 양세봉. 좀 섞였어요. 미안해요. 자, 요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러니까 이 독립군 같은 경우는 고립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중국군이랑 연계해서
다시금 일본이랑 최종 항전을 준비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만주 지역은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와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는,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지청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로, 중국 관내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누구랑 임시정부랑 만나가지고 또 이제 최종 일본과의 파이널 전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독립군의 활약, 실현, 극복, 그리고 이 극복에서도 희망의 끈을 잃지 않고 연대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